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쯤 나한텐 돈복이 오고 일종의 재물복이 언제 오는지 언제쯤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 영상에 대운이 오는 징조라고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는데요. 일단 저도 역시 제가 대운이 오는 징조 몇 가지, 6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주와 크게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이 운기가 좋아질 때 어떠한 전조 증상, 일종의 징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사주에서 특히 어떤 대운의 흐름 아니면 세운의 흐름이 와야 특히 돈복, 재물복이 좋아지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사주를 관심을 갖고 있든 없든 한번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의 변화, 이 운이 올 때 운의 변화, 운의 흐름 이런 게 있는데요. 도대체 이 운이라는 것은 언제쯤 그 사람의 변화가 오고 운기가 좋아지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재물복, 돈복입니다. 이 돈복에 대해서 이건 또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재물이라고 하죠. 이 재물복에 대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데 이 금전운이 도대체 언제쯤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주의 기운에 있어서 운의 변화, 특히 돈복이 올 때, 재물복, 이게 올 때 어떤 게 와야 그 사람한테 운기, 재물의 운기가 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유튜버의 사주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팔자, 사주 명리, 그 운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쓰더라고요. 이 재수라는 게 있는데 재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재수라는 것은 이 바로 재물재자, 재물의 숫자, 재물의 운기를 나타내고요. 또 다른 말은 횡재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이 횡재했다, 횡재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결국 이 재수가 됐던 횡재가 됐던 결국은 이 돈, 재물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주의 기운에 있어서 바로 금전적으로 좋아지는 돈복이 올 때 특히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존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어떤 몸의 변화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어떤 기분이 와야 그거를 알 수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에 보통 사람들이 보면 비견과 겁재라는 게 자기를 나타내는 기운인데요. 이 비견과 겁재가 많은데 이거는 조금 많습니다. 이거 많은데 반대로 이 재물, 재성이라고 하죠. 편재와 정재가 조금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성이 적다.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비견과 겁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3개 내지 4개, 많게는 5개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이 재성이 적다는 것은 바로 한 개 정도, 2개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물론 정제가 2개 있으면 편제가 하나 있는 거하고 그 힘의 세계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1개 정도, 편제가 1개, 정제가 1개 정도 있고 비견겁제는 3, 4개 이상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일명 우리가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시 영상을 봐주시고요. 이럴 때는 바로 무엇이 와야 되냐? 편제나 정제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비견겁제가 많다는 것은 나하고 동료, 나하고 같은 기운, 나하고 같은 형제, 친구, 같은 무리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리들 친구 4-5명이 있는데 빵 조각을 우리가 재물이라고 놓고 보면 빵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5명, 6명, 4-5명이 먹으면 이렇게 빵 조각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 먹게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하나를 먹으면 그래도 배가 부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게 되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와야 되냐? 이때는 똑같은 빵이나 음식이 와야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사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의 기운이 강할 때는 바로 빵 조각 음식 역할을 하는 바로 편제나 정제가 와야 된다. 그런데 대운을 놓고 보면 천간은 편제가 오고 지지는 뭐 예를 들어서 편간이 온다든지 아니면 인성이 온다든지 아니면 또 비견겁제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아래 천간과 지지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의되고 어떻게 충이 되고 힘의 세기를 일단 놓고 봐야 하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편제나 정제가 천간과 지지에 같이 오면 좋습니다. 자, 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주를 보면 위에 기운이 있고요. 이걸 천간이라고 하고 이 밑에를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의 기운이 있는데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똑같은 편제, 재성,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재성이라고 하는데 편제나 정제, 특히 편제가 오면 더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많았을 때 이렇게 재성은 1개 정도, 많아야 2개밖에 안 돼서 왜 그러냐면 비견과 겁재는 근본적으로 재성의 기운을 극하는 기운입니다. 누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빵이라고 치면 나눠 먹을 사람이 많고 빵 조각은 작다, 적다 이랬을 때는 바로 빵 조각 음식이 와줘야 이것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특히 대운에서 바로 편제와 정제가 왔을 때 그러한 기운이 오면 일단은 재물의 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만세력을 딱 놓고 봤을 때 자기가 비견이 몇 개냐, 근데 편제나 정제는 1-2개밖에 없다. 비견은 뭐 4-5개 이상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바로 재성인 편제와 정제가 왔을 때 바로 돈복과 재물 운기가 좋아진다. 만약에 이게 대운에서 그렇고 세운이라는 것은 매년 오는 운이죠. 뭐 21년은 신축년이고 22년은 이민년, 23년 개묘,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기유 이렇게 가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세운이 같이 와서 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대운은 10년 동안 관장을 하고 또 나뉘면 천간과 지지 5년씩도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간과 지지에서 대운에 편제 정제가 오면서 역시 매년 오는 세운까지 편제 정제가 오면 그 해에는 사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했던 것들이 결과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갖다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기가 비견과 겁재가 셌을 때 바로 재성인 편제가 정제가 오면 그때 바로 이 횡재수라든지 재수, 재물의 운기가 온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제보다는 편제를 횡재수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반대 현상인데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좀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이때는 반대로 편제나 정제가
세네 개, 많게는 뭐 5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비경과 겁재가 적습니다. 비경과 겁재가 적어요. 그러면 이건 또 반대 현상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뭐 제다신약이라고 하고, 조금 어려운 말이죠. 뭐 제다신약에는 재물의 기운이 많아서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 이때는 편재 정제가 많은데 비견과 겁재가 바로, 비견은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가 있겠죠. 그런데 나 혼자 있던지 아니면 또 하나의 비견 겁재가 해서 1, 2개가 있으면 아까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뭐냐? 빵은 굉장히 큰데 내가 혼자 먹어야 되니까 나는 배가 불러 죽겠는데 또다시 이렇게 빵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빵은 쓸모없는 빵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나 빵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겠죠. 그럼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재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비견과 겁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금덩어리를 굉장히 큰 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나 혼자야. 들고 못 가. 그러면 속만 타겠죠. 또 다른 말로 뭐 낚시라고 비유를 하면 우리가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를 편재나 정제라고 보면 고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그걸 다 잡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운에서 대운 이거는 10년 단위로 바뀌고요. 세운은 매년 오는 1년 단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랬을 때 바로 편재와 정제가 너무 많았을 때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비견과 겁재가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인성운이 와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인성운이 와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성은 왜 문제가 되냐면 재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성이 오는데 인성이 파극을 당합니다. 결국 왜냐면 이 재성이라는 것은 인성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운이 재물이 많은데 인성이 하나 와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인성은 파극을 당해서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편이 바로 와야 된다. 그리고 인성은 어머니죠. 그러면 겁재와 편재는 뭐예요? 나하고 같은 친구나 동료, 형제. 그럼 인성인 어머니가 오는 것보다는 나하고 같은 동료나 친구, 젊은 사람들, 나하고 같은 기운이 일정한 사람들이 오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서로 인성이 관인상생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자기 사주팔자를 딱 만세력을 폈는데 편재 정제가 뭐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 일단 비견겁재는 하나 내지 많아야 2개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나의 대운에 비견겁재가 오느냐, 나의 세운에 비견겁재가 오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것도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안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론 대운과 세운이 같이 오면 훨씬 더 좋다는 점 여러분께 참고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비겁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편재와 정제, 재성이 와야 되는 경우고요. 이번에는 편재와 정제가 많아서 재성이 많을 때는 반대로 비견과 겁재가 와야 돈복이 따른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 내가 비견과 겁재가 비슷합니다. 뭐 한 2개 내지 뭐 3개가 있는데 이쪽 편재와 정제도 2-3개가 있어요. 2개 내지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의 기운이 갑이나 을일 때 편재와 정제는 뭐죠? 토의 기운이죠. 그러면 무나 기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 비견과 겁재 입장에서는 이것은 재성이 됩니다. 편재와 정제가 되죠. 그럼 편재와 정제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목의 기운은, 이 목의 기운은 토를 극하는 상극의 기운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서로 쟁투가 일어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목국토 하겠지만 역시 나무의 입장에서 봐도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랬을 때는 이 가운데 기운이 뭡니까? 화의 기운이죠. 화는 뭡니까? 식신과 상관의 기운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화의 기운, 만약에 갑을의 기운이다 그러면 무기하고 싸움 쟁투가 일어날 때 바로 병정 화의 기운, 지지는 사오 화의 기운이 와야 되겠죠. 이걸 바로 통관용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용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통관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운이 통한다는 건데, 즉 통관한다. 그래서 이 비견과 겁재가 이 재성의 기운하고 서로 쟁투를 벌이고 상극의 기운으로 싸우게 될 때 바로 이 통관용신 기운인 화의 기운, 여기서는 화지만 만약에 내가 무기토에 태어난 사람이 임계수가 있다. 그러면 그 통관용신은 뭐가 되겠죠? 통관의 기운은 식신상관은 경금과 신금이 와야 되겠죠. 이건 사주에 따라 일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만세력 보면 그냥 비견겁재 위에 편재정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때는 식신상관이 와야 된다. 자, 사람이 내가 아무리 돈도 많고 내 세력이 강해도 이 식신상관은 상관생재, 식신생재, 생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식신상관생재, 즉 이 재물의 기운을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고리, 통관, 중간에 통관하는 연결고리, 흐르게 하는 기운입니다. 아까도 낚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쭉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가 재물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 낚시에 실력이 없어요. 고기를 아무리 낚으려고 하더라도 그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그럼 고기를 잡는 실력, 낚시 실력이 바로 식신과 상관이다. 왜 그 낚시질을 잘 해야만이 재물인 고기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이제? 그래서 이때는 바로 대운과 세운에서 식신과 상관의 기운, 그걸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 기운이 와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운과 돈복이 올 때 여기서는 몸에 일어나는 변화나 운기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잠겼네요. 그 운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주의 기운에서 내가 돈복과 재물의 운기, 횡재운이 오는 신호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경우다. 물론 이 외에도 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만 알게 되면 다른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기운이 온다고 하면 그 해, 그 대운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운기가 왔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액션을 취하고 제스처를 했을 때, 노력을 했을 때 그 기운이 훨씬 더 운기하고 맞아서 나한테 그 반대급부로 뭐 재물을 갖다 주던 아니면 운기가 좋아지던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복권을 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언가 찾아보고 뭐 로또 번호를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당첨이 되든 말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운이나 어떤 운기, 흐름 이런 게 기운이 올 때 바로 움직여라. 그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운이라는 것은 차가 가는 도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 속에는 이 차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물의 횡재운, 돈복이 오기 전에는 일단 이것을 보시고 그 해 그 대운에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돈복이나 대운이 왔을 때 특히 횡재에서 횡재운이 왔을 때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언제 그러한 기운이 오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만약에 두 가지가 겹친다고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여기선 두 가지가 겹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운과 또 주변의 인물들과 또 환경적인 요인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집을 어디로 이사가서 풍수 좋은 데 가서 개운 발복을 하느냐, 아니면 뭐 성형수술을 해서 관상을 바꾸느냐, 아니면 뭐 심지어 이제 개명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기운까지 같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듣기에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목이 많이 잠기는 편이라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대운, 돈복이 올 때 어떠한 사주의 기운이 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